덩샤오핑은 생전에 평생 수많은 예측을 했지만 죽은 후에 시진핑의 복수를 당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의 장남 덩푸팡은 79세의 고령으로 시진핑에 의해 마지막 관직을 박탈당했다. 사건 배후에는 덩샤오핑과 시 집안의 원한과 준공이 알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중국에서 덩시 두 가문이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덩푸팡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 중국 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은 79세의 고령으로 큰 굴욕을 당할 줄은 전혀 몰랐다. 그의 마지막 관직이 시진핑에 의해 박탈당했다. 중국 내정을 아는 사람은 모두 알다시피 이것은 시진핑이 홍 2세들과 덩샤오핑 이론 고취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9월 20일, 5년에 한 번씩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장애인연합회 임기교체대회에서 덩푸팡 현 장애인연합회 명예주석직은 양샤오도 전 중공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으로 교체되고 장하이디 전 부주석은 천카이로 대체되었다. 이는 반평생 장애인연합회를 장악해온 덩푸팡이 완전히 정치 무대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덩샤오핑의 가장 강력한 대변인이 이때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1944년에 태어난 덩푸팡은 문화대혁명 기간 박해를 받아 하지마비가 되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그의 아버지 덩샤오핑의 복귀와 함께 덩푸팡의 인생도 하이라이트 시기를 향했다. 1984년 덩푸팡은 중국장애인복지기금의 부이사를 맡았고 1988년 중국장애인연합회를 설립했다. 창립부터 2008년까지의 20년, 덩푸팡은 줄곧 주석직을 맡아왔다. 장애인연합회 주석은 국가정부급 대우이다. 그 후 퇴직한 덩푸팡은 주석직을 중국에서 다른 장애인 우상인 장하이디에게 넘겼다. 덩푸팡은 장애인연합회 주석단 명예주석으로 뒤에 물러나고 장하이디를 내세워 덩방의 대변인으로 만들었다. 장애인연합회는 겉으로는 반관반민의 단체 조직이다. 그러나 덩푸팡은 덩샤오핑의 태자이기 때문에 창립부터 회의 규모가 다른 단체 조직보다 높았다. 매번 장애인연합회 임기교체대회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거의 전부 출동하는 것은 이미 전통이 되었다. 올해 제8기 연속대회는 9월 18일 개막 당일 시진핑과 그의 부하 리창, 자오러제, 왕우닝, 차이치 등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을 데리고 회의에 참석했다. 주석단 앞 두 줄을 모두 차지했고 중간 자리에는 휠체어에 나란히 앉은 덩푸팡과 장하이디가 있었다. 덩푸팡의 뒤를 이은 장애인연합회 명예주석 양샤오두는 시진핑이 상하이시 당서기로 있을 때의 옛 부하이다. 그는 상하이시 통일전선부 부장을 지냈다. 시진핑이 중앙에 입성한 후 양샤오두는 중국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로 승진하고 감찰부 부장을 겸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패예방국 국장직이 더해졌다. 이후 그는 국가감찰위원회 초대 주임을 맡고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에 들어갔다가 올해 양회에서 퇴직했다. 양샤오두는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근무 경력도 없다. 이번에 덩푸팡의 장애인연합왕국에 낙하하여 대신한 것은 분명히 시진핑의 일방적인 임명이다. 게다가 양샤오두의 배경과 그 특수성은 자연히 외부의 관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 당국은 끊임없이 시진핑 사상을 두드러지게 하고 줄곧 덩샤오핑의 개혁대박 노선 정책을 희석시켰다. 따라서 시진핑과 덩시 집안의 원한 관계도 외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문제글로벌연구소 소장 일본 최고의 재파대 명예교수 엔도 다마 이학 박사는 2021년 자신이 조사 분석한 시진핑의 덩샤오핑에 대한 복수에 관한 연구저서를 출간했다. 엔도 다마는 시진핑의 복수 형식이 그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시시와 덩씨는 복권할 때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훈이 덩샤오핑의 정치적 지를 여러 차례 받기를 바랐다. 1934년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중국 공산당 홍군을 토벌하여 홍군은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도망쳤다.
이 역사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장정으로 미화되어 불린다. 마오쩌둥은 류지단의 근거지가 선북에 있다는 말을 듣고 몇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선북 연안으로 수만 킬로를 이동하여 갔다. 시중훈과 류지단, 가오강은 중공 선북 근거지의 지도자였다. 마오쩌둥이 베이징에 진출한 후 가오강, 시중훈, 덩샤오핑 등도 베이징 중앙에 임직했다. 1954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에게 가오강이 반란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비밀리에 고발했다. 가오강이 반란을 꾀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덩샤오핑은 마오의 특별한 발탁을 받았다. 1962년에 발표된 소설 류즈단은 중국 공산당 몇몇 신문에 중국 벨리아로 불리는 강성이 이 소설이 반당이라고 주장하고 가오강이 사건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마오쩌둥에게 밀보하여 소설을 이용한 반당은 반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마오는 보고를 듣고 시중훈 등을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시중훈은 심사를 받았고 반당 혐의로 수감되어 16년 동안 비판과 감독 관리를 받았다. 엔도 타마 박사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시중신을 압박한 배후의 주모자가 덩샤오핑이었다. 체제 내 당사 전문가에 따르면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당시 시중신을 조사한 주요 책임자라고 생각했다. 덩샤오핑은 당시 중앙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총비서장이었기 때문이다. 강성은 덩샤오핑의 친밀한 부하이다. 그는 일을 진행할 때는 먼저 덩샤오핑에게 보고해야 했다. 문화대혁명 이후 덩시 두 집안은 선으로 중공기구로 돌아왔는데 중공개혁 개방 후 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은 덩샤오핑은 사실상 중공정권의 운영자였다. 시중신은 광둥에서 재직 중에 경제특고 시범을 진행하여 덩샤오핑의 지지를 받았다. 일호 태자당 인물인 덩푸팡은 이때 인기를 끌었고 주변에는 많은 고위 간부 자제들이 모였다. 덩푸팡은 장애인 재단과 강화 회사를 설립했다. 홍색 2세대의 여러 면책 특권과 빠른 일처리 능력과 면세 특권으로 덩푸팡의 강화 회사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강화는 중국 최초와 최대의 투자회사가 되었고 1989년 6.4 학생운동 당시 특별 지목이 되었다. 시진핑은 덩푸팡과 같은 길을 간 홍 2세대의 사람이 아니다. 태자당이 잇따라 사업을 하는 동안 시중신의 안내로 정치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0년 10월 중국 공산당 7기 인민대표대회 위원장회의가 열린 기간에 시중신은 마지막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전에 중앙의 스인을 받아 남방으로 요양하는 명목으로 광둥으로 전근되었다. 어쩌면 강제로 이 선으로 물러났다가 덩샤오핑이 죽은 후인 1999년에야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덩샤오핑이 시중신을 해직한 이유는 그해 회의 기간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민에게 언론 자유를 주는 것과 같다. 이는 덩샤오핑과 권력층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시중신이 덩샤오핑과 그 지지자들을 화나게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1987년 중국 공산당 13차 당대회 전 정치국 회의에서 시중신과 당시 총석이었던 후야오방 등은 덩샤오핑의 중앙군사위에 계속 유임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하고 법제는 최선의 선택이며 인치의 옛길은 위대한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면 체제 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우리는 위법치국을 견지하고 법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도록 해야 한다. 후야오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해야 했고 시중신도 인민대표대회 위원장으로 승진할 기회를 잃었다. 1989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되자 중국은 6월 4일 덩샤오핑이 총격과 학살 명령을 내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애국 학생들을 진압했다. 덩샤오핑은 1990년 3월 사직하고 마쿠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는 의견 제시한 학생들을 총으로 죽였다. 시중신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시도한 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었겠는가?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후 반부에서 장허신을 제거하고 자신의 핵심을 확립했다. 다른 사람이 덩샤오핑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시덩시 두 집안 갈등이 처음으로 공개화된 사건은 시진핑 당국이 안방그룹 창립자 덩샤오핑의 외손녀 덩저르의 부군 우샤오후이를 조사한 것이다. 우샤오후이는 2015년 6월 금융 쿠데타와 해외 거액 인수합병에 가담한 혐의로 시진핑을 화나게 했다. 2018년 5월 우샤오후이는 자금 모금 사기죄와 직무횡령죄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800억 이상의 재산 몰수당했고 덩타궐과 우샤오후이가 즉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덩 가문은 여전히 큰 타격을 입었다. 시진핑과 덩푸팡 가문이 더 심층적인 모순은 덩샤오핑 이론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다툼이다. 덩샤오핑이 남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유산은 개혁개방 정책이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중공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덩샤오핑은 공산제도를 바꾸지 않는 전제하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참고로 전략을 털고 양해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즉 서방과 대항하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개혁을 수용했다. 시진핑은 대권을 장악한 이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점차 희석시켰고 더 이상 광활하게 양회하지 않고 선으로 대국 외교로 동승서강을 담당하는 등 서방에 대항하는 것을 재개하였으며 동시에 1대1로를 통해 돈을 크게 뿌리며 중공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밀어붙이려고 시도하였다. 시진핑 덩샤오핑의 홍콩 이국 양제에 대한 약속을 파괴하였다. 중미 관계가 끊임없이 악화되고 외자가 대량으로 철수하면서 중국 당국도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의 무역 제재를 받았다. 덩샤오핑이 남긴 또 다른 정치적 요소는 지도자 종신제를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시진핑에 의해 폐지되었다. 2018년 3월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했다. 시진핑의 무기한 연임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시진핑의 조치는 많은 홍 2세들의 반감을 샀고 덩씨 집안의 후손들도 매우 불만을 샀다. 덩푸팡 측은 시진핑을 두드릴 기회를 찾았다. 2018년 9월 중국 장애인연합회 7차 당대회 폐막회에서 덩푸팡은 연설을 발표했는데 전체 편은 덩샤오핑 이론을 지침으로 삼았다. 덩푸팡은 100년 후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며 자신의 무게를 알고 있으며 망자존대하지 않는다면 망자비하지도 않는다 했다. 덩푸팡의 연설이 나오자마자 즉시 국내외에 큰 진동을 일으켰다. 덩푸팡은 장애인연합회의 주석으로 구체적인 사항 대신 국가 방침에 대해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분명히 말 속에 무언가가 있었고 옆으로 시진핑을 공격했다. 곧 시진핑의 대응 움직임이 나왔다. 2018년 12월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할 즈음 덩샤오핑에게 손을 대는 현상이 뚜렷하게 주목되었다. 선전 사커우 개혁개방박물관 입구에 있던 덩샤오핑의 첫 남순 군조가 철거되고 시진핑의 금구벽으로 바뀌었다. 베이징 국가미술관에서 열린 개혁개방 기념 전람회에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 지도 앞에서 선전특구를 소개하는 동그라미를 그린 유화가 걸려있다. 덩샤오핑 등 계층 조연들이 둘러앉아 경청하고 있다. 시진핑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다. 선전경제특구는 시중신이 만든 것이지 덩샤오핑이 먼저 그린 동그라미가 아니다. 시중신은 평정되어 복귀한 후 1978년 초대 광동시 당의원의 석이었다. 그는 홍콩으로 탈출이 심각한 심천주의 등지를 시찰하고 광둥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광둥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덩샤오핑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덩샤오핑은 찬성했다. 그래서 1979년 광둥은 시중신의 제안에 따라 3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시중신은 보안실에 심천광둥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경제계획을 확정했다. 심천의 발전은 시중신이 한 손으로 이끌었다.
시중신은 1990년 덩샤오핑에 밀려나 군대를 떠난 후에도 거의 줄곧 심천에 살았다. 심천은 시중신의 집이다. 심천경제특구라는 이름은 덩샤오핑이 지은 것이다. 덩샤오핑은 시중신을 지지하는 강력한 힘이다. 덩은 자신의 권위로 중공이 특구 정책을 통과시켰다. 1984년 덩샤오핑은 처음으로 심천 특구를 시찰하였는데 경제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 연해 도시 개발을 추진하였다. 1992년 덩샤오핑은 다시 심천에 가서 남수년설을 발표했다. 심천에서 6, 4대 학살로 중단된 개혁개방을 다시 시작했다. 시진핑은 심천이 덩샤오핑이 원을 그려 만들었다고 하여 시중의 공원을 은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패자당들은 자신의 붉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뼛속까지 노자 영웅야 사나이였다. 시진핑이 아버지의 영웅적 이력을 밝히려는 것은 자신의 무게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5년 전 덩푸팡은 시진핑에게 자신의 무게를 알라고 했다. 5년 후 시진핑은 덩푸팡의 장애인연합회 명예주석직을 없애 그가 설 자리를 얻게 했다. 이는 패자당에게 자신의 무게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 전 정치국 상무위원 미건행의 비서 왕유춘 박사는 5년 전 거대석의 현상을 논평할 때 한 절묘한 분석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적용된다. 그는 강이 영리하지 않고 덩이 영리하지 않으며 덩강시대에 축적된 각종 모순이 중미 무역전쟁의 국제적 배경하에서 모두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분화구에 앉아있다. 만약 첫 임기 반부패와 호랑이를 잡는 것처럼 하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없다면 절체절명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반대의 경우 중공분파와 함께 사망할 수 있다.